이런 분들은 절대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일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일 많이 주지 마세요. 나 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같진 않지만 남일 같지 않은 자꾸만 생각나는 이야기 배움자TV 마이맨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많은 소망과 올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빠질 수 없는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퇴사를 희망하시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은 절대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물론 이런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를 합니다. 피치 못하는 회사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직장 상사 또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조직 문화 때문에 더 이상 이 조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지 않다,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람 또는 조직 문화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본인이 어렵사리 선택한 전공, 정말 어렵게 취업을 할 때 생각했던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범주가 좁아지긴 하지만 대학 졸업하실 때 취업 준비하실 때 생각해보면 먼저 회사를 정하잖아요. 어떤 산업군에 내가 종사를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지, 직무라든지 직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 회사에 원서를 넣으셨을 텐데 막상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본인이 선택한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 조직이 원하는 조직의 사정에 따른 직무를 맡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케팅 회사에서 계속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유통회사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본인의 커리어 때문에라도 커리어를 계속 키우고자 하는 분야가 메인인 직무에 있는 회사로 이직이나 아니면 그럴 때 퇴사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죠. 또는 현재 소득, 연봉, 월 급여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못하는 경우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회사의 근속 연수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경제활동 시기를 15년, 20년, 25년 이렇게 잡는다고 했을 때 노력해서 이룩할 수 있는 직급의 연봉하고 현재 연봉하고 평균치를 근속 가능한 연수를 곱하면 본인의 몸값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본인 직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생각해보기가 어렵고 급여 말고도 성과급, 상여금, 수당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근무연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계략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서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 퇴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 말고도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이 일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일 많이 주지 마세요. 나 일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반사작용으로 열애의식을 조금은 노출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를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간의 자기 최면처럼 나 맨날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나 퇴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뵙기는 했어요. 이런 유형을 제외하고는 집안의 가업이나 사업을 중간자 혹은 매개체의 역할로서 조금 규모가 큰 기업에 그 역할을 하시려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셔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 포괄적인 분위기라든지 큰 맥락을 배우기 위해서 취업을 하셨는데 막상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가족 사업에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직무의 직군에 직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목적의식이 좀 사라지는 게 사실이고 또 다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퇴사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업 승계를 하기 싫고 부모님께서 어렵게 읽어놓으신 사업이긴 하지만 그 일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도피처로서 취업을 선택을 하셔서 일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처음 시작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해당 분야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직장 생활도 절대 만만치 않죠. 힘들어서 회사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새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다가 예전에는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뭘 할까? 너는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 집값 같은 걸 보셨을 때
복권 당첨 금액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예전처럼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당첨되면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났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한 1억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한 100만 원씩 매월 모은다고 하면 한 8, 9년 정도 걸릴 거고요. 한 200만 원이면 4년 정도, 300만 원이라고 해도 근 3년에 가까운 기간을 모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이라는 돈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라고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하시겠죠. 개인 사정이라든지 본인의 현재 희망사항에 따라서 그 활용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당장 1억 정도 되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복권 당첨됐을 때 내가 뭘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1억 정도 되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뭘 할까? 이렇게 자문자답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느끼셨겠지만 이 질문의 메인 취지는 개인의 현재 우선순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퇴사도 그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퇴사를 희망하는 것도 다양한 이유와 유형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사고 싶었던 것들,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현재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 분은 뭐 차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현실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은 연령대에 따라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을 할 것 같다, 또는 일반 직장에서 직급이 과차장님 정도 되신다고 하면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자금이라든지 결혼 자금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정말 퇴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하면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배움이 부족하다든지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투자하시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을 평상시에 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초기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쉽게 모을 수 없는 여유 자금을 예로 든다고 하면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집기, 인테리어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받을 곳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금을 키운다던가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이 자문자답 하셔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때 어떤 유형의 대답을 하신다면 퇴사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퇴사라든지 이직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물론 회사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죠. 특히 이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커리어는 있어야 되고 5년 정도의 경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해당 분야를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정말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직이나 퇴사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분들을 만나는 작업 물론 하고 계시고요. 적어도 구직 사이트에 로그인은 해보시고 본인의 자소서를 다시 읽어보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갑자기 생긴다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 자문자답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해보시고 스스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제가 오늘 영상 촬영에서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실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찔리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뜨끔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언제나 느끼시지만 지금이 제일 빠르니까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5년, 10년 전에 저랑 상담이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는 걸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당신의 편 마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